윤석열 정부의 소통 구조 문제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아무도 몰랐어요. 119대 29 이렇게까지 엑스포 유치 대참패를 맛보게 될 줄은요. 더군다나 투표 전에 몇몇 언론들이 박빙이다, 뭐 49대 51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군데만 쓴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썼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정보를 누군가 흘린 거죠. 어디에서 흘렸겠습니까? 용산에서 흘렸겠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막상 까보니까 이건 뭐 미국 농구 스코어도 아니고 119대 29가 뭡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대국민 사기극이죠. 이것만 그랬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들은 다 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혼날 거야. 그런데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보고를 도대체 어떤 놈들이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나라 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만 속보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오늘 국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짓일까요? 오늘 탄핵을 하는데 탄핵하면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러면 방통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해서 방통위를 굴러가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국회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국회를 무시해도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 사표를 수리했다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만 안진걸 소장, 네. 표결이 원래 오후인가요? 예,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수리를 할까요? 제가 지금 저도 오기 전에 이제 취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뭐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도 나왔고 아니다 이동관이 최근에 언론 장악을 제대로 못해서 대통령에서 화가 나서 경질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경질이다? 예. 뭐 지금 제가 취재 보니까 여러 설이 분분한데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상황을 봐야 돼. 수리하면 탄핵이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돼서 방통위원장이 잘못했던 거에 대한 국민적 책임을 묻고 언론장악 같은 불법 위헌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이동관 탄핵한 건데 기습 사표 제출하고 배경이 어찌됐던 그리고 얼른 또 검토도 없이 바로 수리해가지고 탄핵 자체를 무력화시켜서 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이동관 못지않은 제2의 방송장악 기술자를 또 보낼 거다. 뭐 이런 이제 평가나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정권은 모든 행동이 국민들 뜻과는 반대로만 간다.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데는 아주 천재적인 기술을 부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비평할 수 있겠습니다. 경질?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현주야? 글쎄요, 뭐 그런 뭐 일각의 생각이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뭐냐 하면 그냥 꼼수인 것 같아요. 꼼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이 이슈, 언론의 자유 자체가 이슈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피하자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아까 일부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또 이동관을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다시 임명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벌써 이게요.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놓고 이거를 갑자기 철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이 이제 허를 찔린 것처럼 아주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하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공무원이라든가 관료들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탄핵을 하려고 발의를 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필리버스터 했다가 철회했다가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또 피하고 그다음에 그때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다시 사이쇼를 하면서 지금 보면 꼼수 어쨌든 이게 사의를 실제로 해서 이 수리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하게 해서 이 방통위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친화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들로 하여금 이게 이동관이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든 선거 때까지 방통위의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또 했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다시 또 문제가 돼서 또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사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절대로 총선 전에 이 방통위의 권한을 놓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요. 예. 그냥 넘어가면 안 예.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자, 신인기 변호사. 지금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죠.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일단 직무 정지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본인이 그때부터는 사표를 낼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통위가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면 지금 구조로는 방통위원회가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겁니다. 5인 구조가 돼 있는데 지금 방통위원장 이동관하고 이상인 방통위원 두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임명을 안 해버렸으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사실 자업자득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것,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민영화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 스톱 되는데 당장의 민영화 작업도 못할 거고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걸 직무 정지 상태로 놔두면 방통위가 선거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할 거니 지금 그러면 아예 이동관을 바꾸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또 다시 지명을 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만 탄핵안이 의결이 되면 직무 정지가 되는 것처럼 일단 탄핵안이 어제 국회에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사의를 표명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도 스톱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동관 위원장의 저도 꼼수 이거는 사퇴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에 대한 장악에 욕심을 놓지 않겠다. 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도 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또 국민의힘이 철회하면서 한번 탄핵을 무산시키는 또 꼼수를 벌렸거든요. 저는 그 꼼수의 연장선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가 맞고요. 거기다가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가 돼버리면은 부위원장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사실상 기능을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동관 위원장이 뭐 항명성으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각을 세우면서 뭐 물러났다라는 썰은 있지만은 전 그건 하나의 썰에 불과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통해서 방통위의 기능 상실 이걸 막기 위해서 꼼수로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딸랑이를 내려보내가지고 방통위에 대한 장악을 이어가겠다. 저는 명백한 그 의도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저는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나서 좀 정부가 그래도 기조를 바꾸는지에 대해서 기대도 없었지만 한번 지켜는 봤었는데 또 청와대 수석 인사나 정책실장 인사를 보면은 그대로 딸랑이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의 맥락에서 보면은 방통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딸랑이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을 탄핵 회피한 꼼수로 보고 있는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적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수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도 들립니다. 그건 탄핵 요건이 되는 거죠. 정기환 대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사의 표명을 했고 공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뭐 저렇게 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표 수리를 할 거고 이거는 이제 변할 수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 저렇게 신속하게 원내대표가 나와서 의견 표명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민주당이 현재 탄핵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미 판정성을 했다고 이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가결시키면 현재에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의 여러 가지 행태가 탄핵 사유에 충분하다. 법 위반이 명백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법적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낸 것 같고, 이제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물러났다. 그러면은 야당이 이겼고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이제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느냐. 탄핵될 줄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난달에도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려고 하다가 필리버스터 때문에 중단이 됐다면 그 시점에 하지 않고 왜 이 시점에 했느냐. 여기에 이제 여러 의심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YTN을 유진기업에 매각하고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을 해줘야 하는데 엊그저께 그것이 부결이 되고 난 뒤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면서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이제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에서는 방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YTN 매각을 마무리하도록 했는데 이게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안을 방통위에서 결정할 때는 5인의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체제에서 지금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법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이걸 추진했다가는 나중에 직권남용의 문제에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바로 걸리는 거죠. 본인이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동관은. 그러면 이동관은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했을 수 있고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을 수 있다. 거기에서 대통령실의 말을 거역했거나 또는 본인의 생각을 좀 고집하면서 뭔가 트러블이 있지 않았는, 이게 이틀 연속으로 계속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오늘 자 급작스럽게 사의 표명을 한 것과 그리고 대통령의 수리와 그리고 탄핵 소추 의결이 지연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깊이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